예,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오프로입니다. 어제 저녁에 간만에 그 영화 제작사 형님 만나서 저녁을 먹었는데 여전히 활동이 엄청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엔터나 한류나 사실 K 콘텐츠가 워낙 사실 좋아요. 지금 이쪽은 계속 제가 보면서 좋게 보는 측면이니까 뭐 종목도 사실은 계속 제가 보는 게 있어서 기회 되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치나 뭐 경제 상관없이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우리나라 제조업 얘기하는 것처럼 상당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모멘텀이나 이쪽도 상당히 좋고 실제로 이제 수익이 연결될 때 그때 투자 대상이 사실 되는 거거든요. 목소리 조금 잠겼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 주가를 띄워놨어요. 사실 테슬라는 제가 뭐 여기서 테슬라 주주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워낙 지금 한 몇 년간 최호황기를 누렸고 나스닥의 최대한 그 유동성 장세를 2021년까지 많이 누리고 작년부터 좀 꺾였다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살짝 약해지는 달러 약세되는 그런 국면인데 미국이 테슬라 그 사이 한 400배나 워낙 좋은 시기를 겪었고 지금 여전히 전기차에서 M에서는 독보적 1위입니다. 독보적 1위인데 그게 미국 시장이 올해 전기차 침투율, 성장률이 가장 관건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가장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는 거고 정책적으로. 중국에서도 사실은 중국 내에서죠. 탈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자기 나라들 쪽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보지만 워낙 저가 경쟁이라든지 거기서 치열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MS, 제가 말하는 이제 전기차의 MS가 독보적이었는데 저는 이제 MS를 관건으로 볼 때는 서서히 조금씩 줄어들고 이 성장성의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작년부터 뭐 주가도 많이 팔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약간 멘트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솔직히 CEO 리스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경영의 일관성, 어떤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우리나라 내에서도 모멘텀 증시지만 그런 딱 찍어서 몇 개 안 보게 안 좋게 보는 대표들이 있어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잠만 주가를 오른다 하더라도 투자를 사실 잘 안 합니다. 정치 테마 그런 종목은 저는 투자 안 하는 게 원칙으로 보는데 그저께 실적이 나오고 테슬라가 10% 빠졌어요. 10% 빠지고 이때 목요일 금요일 날 어제는 좀 괜찮았는데 요번에 이제 전기차 자기 제일 잘 팔리는 테슬라 모델 3랑 Y 같은 거를 주가를 가격을 또 확 낮춰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MS를 가져오기 위해서 뭐 지금 영업 마진은 테슬라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액주책을 냈는데 저는 그때도 이거 뭔가 좀 아니다. 물론 MS 싸움이 올해 관건이긴 하지만 가격 경쟁에 들어갔을 때 테슬라 자체도 사실 기세가 좀 나죠. 저는 테슬라가 지금 반등을 주고 괜찮게 보려 그러면 얘들이 말했던 테슬라 모델 2 저가 모델 있죠. 3천만 원대. 그 다음에 계속 얘기했던 그 사이버 트럭, 미국에 제일 많이 팔리는 픽업 트럭 종류의 사이버 트럭이 나와야 된다 봐요. 이거 나오면 테슬라는 반응 분명히 줍니다. 저는 MS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델이라 보거든요. 지금 모델 3나 이런 것도 나온 지가 7년, 8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차를 탈 때 신모델을 계속 갖다 붙이고 버는 돈 가지고 새로운 라인에 투자하는 거는 사람들의 기후가 그렇게 충성심이 오래가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테슬라는 분명히 반등을 줄 텐데 지금 4680 배터리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공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머스크가 좋은 얘기, 긍정적 얘기를 하고 또 돈나무 누님, 뭐 캐시우드 같은 분은 어제 테슬라가 2,000달러 간다는 얘기도 막 쉽게 막 하고 있는데 그 작년도 많이 했죠. 이제 사실 투자자들이 그렇게 혹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물론 앞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저희는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4680이라든지 배터리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술력이라고요. 캐퍼라고요. 그건 당연합니다. 지금 사실 기술력 가지고 우리나라가 십수년, 20년 동안 만들었던 LG화학, LG엔솔, SK나 삼성, SDI 기술력을 믿고 제가 투자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가 추이라든지 어닝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단순한 꿈이 아니거든요. 중국의 CATL이 자기들이 캐포 기준으로 전 세계 1등이다. 근데 벨기에 어디다. 그 다음에 어디랑 또 미국에서 어디다. 전 주가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 추이가 보입니다. 실제로 돈의 움직임을 본다고요. CATL이 움직입니까? 그냥 겨우 이제 빠지다가 받치는 구간이잖아요. 걔도 리튬 가격 얼마나 급락을 시켰어요. 이제 리튬 가격도 이제 거의 급락 멈췄다 저는 보는데
당연히 이제 완성차 업체 유럽의 폭스바겐이라든지 미국의 여러 가지 뭐 GM이나 크라이슬러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배터리 비용이 크기 때문에 내재와 내지는 더 비용 효율을 감안하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주가에서 보이는 거죠. 실제로 어닝에서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걸 저는 가정관리하면서 2차 전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테슬라가 지금 단기로 좀 안 좋아요. 제가 봐도 뭐 추세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을 봐도 그렇고 좀 주구묵구구 시기라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비용을 낮춰서 차값을 낮춰서 많이 팔겠다는 거는 본인의 의지고, 하지만 시장에서 볼 때 주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썩 좋은 정책으로 보지 않아요. 올해 MS는 뭐다? 지금 미국 정치에서 미국 자동차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올해 그 미국 차로 다 몰아줬잖아요. 그 포드라든지 그 어디야 GM 같은 데서 새로운 모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이제부터 나오고, 그게 미국 전기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미국에서 급속도로 전기차 침투를 올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거기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 세계 1등 우리나라 2차 전지 대형주들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코스닥 위주로 많이 오른 거 위주로. 잠깐 먼저 보고 갈게요. 지금 2차 전지 기본 포트 있잖아요. 이건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 유지하고 LG엔솔, LG화학, 삼성, LG, SK이노 유지하고, 그 다음 포스코, 퓨치엠, 에코프로 비하면 제가 고점에서 30% 다 줄여드렸어요. 이게 단기 과열된 종목들 코스닥이나 급등 종목에 대한 조정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포스코홀딩스랑 LNF 다 드렸죠. 포스코홀딩스는 드린 방도 있고 안 드리는 방도 있는데 뭐 이거 40만원대지 안착 과정이니까 뉴포트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가장 기본 포트예요. 이게 사실은 전체 포트에서 50% 올라서니 50% 좀 비중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져가셔야지 나머지 단기 매매 비중이 안정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제일 처음 적어놓은 게 시장이 약세일수록 분명히 지금 조정기에 들어왔다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코스닥이 계속 오르다가 올해 1월달, 뭐 2월달, 3월달이 제일 좋았고 3월 하반기부터 4월달 전반기가 조금 조정을 받는 만만치 않은 그런 장세였죠. 이럴 약세장일수록 더 열심히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볼게요. 더 열심히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때 과열이 꺼지고 종목들이 선별이 됩니다. 시장을 이기는, 지금 빠지는 지수잖아요. 뭐 코스피가 덜 빠지고 코스닥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섹터를 종목을 찾다 보면 이럴 때 잘 받치고 매기가 괜찮고 이런 종목들이 반드시 또 나와요. 우리 작년에 장끝 박살날 때 카나리아 바이오, 한일 뭐 사료 같은 거 작년 4월 5월이었죠. 그 다음에 또 언제였죠? 그 다음에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게 있죠. 정말 안 좋았을 때 박셀바이오. 2008년에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금양을 발굴할 때, 그때 사실 2차전 아무도 안 봤을 때입니다. 그때 돈이 몰리면서, 그 다음에 올해 초만 하더라 램보 로봇 같은 거 50% 수익 나오고 그랬죠. 50% 70% 수익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 1월 달에 바로는 사실 2차 전지 안 봤어요. 2차 전지는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올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장이 단계적 약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집중되는 종목이 분명히 나와요. 섹터나 종목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단기 종목으로 대비하면 돼요. 그때는 이제 몰아서 비중을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요때 지금 안 좋을 때 너무 안 좋게 힘들시지 마시고 이거를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 많이 본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키시면 돼요. 너무 지금 또 뭐 단기 매몰돼서 무리하다 보면 또 까먹는다고 제가 한 3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개인 매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지금 많이 빠졌죠. 올랐는 것들 좀 지키십시오. 안 좋을 때는. 자, 시황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잠깐 과열을 꺼주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상승작으로 변모하는 과정이라 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사실은 코스피는 지금 대형주 우리나라 제조업 1등들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 우리 갖고 있는 대형주들,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 기본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GDP 50%입니다. 코스피의 시총이 지금 50%라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3대 섹터, 제조업 섹터죠. 굳건해요. 굳건합니다. 수급도 괜찮고, 특히 삼전 가지고 이제 코스피 컨트롤 얘기를 자주 드렸는데, 삼전은 꾸준하게 삽니다. 지금 안 빠져요. 그래서 일단 이 주식, 경기가 아니란 민생이 아니라 주식 투자는 우리 지수나 주식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방 모색 중이고 상당히 발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환율에 뭐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1300또 20원 30원 올라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올해 1300원 이하로 왔기 때문에 1300원 위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마지막이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뭐 아쉽겠죠. 마지막은 아니고 다시 또 올라오긴 했는데, 한국 무역 시장 되게 안 좋게 나오죠. 반도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이나 지금 중국 패권, 미중 패권이 또 막 얘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주식을 파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코스피 안 팝니다. 우리나라 채권을 좀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 채권을 팔아서 환율이 조금 약세긴 한데 여전히 싸다. 1300 이하에서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미중 패권 문제, 지금 브릭스가 어떻다. 지금 브릭스 보시면 브라질,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그게 뭐 사우디까지 사실 포함해야 돼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G7 회담 곧 있는데 이쪽이 계속 다투죠. 자원과 인구를 많이 가진 국가, 산업국, 에너지 국가와 지금 기존의 어떤 패권을 들고 있었던 선진 서방 세력, 민주 세력과 지금 계속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정치가 작년에 워낙 별별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자기 발등에 다 떨어진 게 사실 이렇게 싸우는 것도 뭐 경제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패권, 자본 민족주의, 이 에너지 때문에, 이 경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 정시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아마 이렇게 패권 다툼, 정치적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올해는 경제 정시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 뭐 특별히 전쟁을 오래 낼 수는 없다. 뭐 대만이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년 1월 달에 대만 선거가 있어요. 대만 대선이 있어요. 내년 1월 달에. 미중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대만이잖아요. 이제 북한보다 대만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은 더 이제 별별 지랄 다 할 거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죠. 그다음에 대만이 1월 달에 대선이 있을 때 이거를 친중으로 할 거냐, 친미로 할 거냐 사실 많이 싸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년 11월 달에 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경제 관련해서 조금 사와주겠지만 내년에 또 정치적 대선 때문에 정치적으로 계속 긴장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중심은 저는 경제라 봅니다. 자, 국가별로는 미국은 계속 말씀드렸던 고용 성장률, 부동산, 물가는 계속 하방이 나서 좀 잡혀가는 과정이고 5월 3일 다음 주에요. 그런 이번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부터인데 5월 3일 FOMC 회의가 결정될 텐데 다음 주는 연준 위원들이 이제 묵비권이죠. 말을 못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 중에 아까 테슬라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딴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애플이 가장 기준인데 잘 버티고 있고 뭐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봅니다만은 실적도 5월 달에 나올 거예요. 애플 어닝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5월 달이고 종목 차별화 되지만 MS라든지 지금 AI나 반도체 관련은 괜찮죠. 우리나라에 좋은 것들은 괜찮으니까 미국을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중국은 아까 말했던 브릭스 연동시켜서 또 뭉치고 있고 뭐 반미 세력을 좀 만들려는 그런 규합이죠. 위안화를 기축통화 만들려는 노력도 사실 꾸준히 하고 있고 하지만 당장 터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 흐름 만드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빅피처 그리셔야 돼요. 자, 중국 경제가 기업과 이런 것들을 뭐 재상장하면서 상당히 부양의 의지를 보냈는데 홍콩 지수나 그다음 중국 지수, 그다음에 위안화는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빠진 건 아니에요. 많이 빠졌다가 왜 그때 막 풍선 막 때리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때 좀 떨어졌다가 서서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횡보세를 보였다. 의지는 확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반대로 유럽은 저는 여전히 올해 조금 경제 시스템을 좀 경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식량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식량값 많이 오르고 곡물이 또 뭐세 러시아 얘기 나오니까 출렁거리고 설탕값 많이 오르고 그러는데 긴축은 계속 강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은 금리가 닿았다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유럽이나 유로존 이쪽에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왜? 그만큼 인플레가 안 좋아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영국이 나왔는데 3월 인플레 CPI가 10% 나왔어요. 10%. 영국 10% 물가라고 지금요. 우리나라 4%대고 미국이 이제 5%대 들어왔는데 그래서 유럽은 여전히 인플레나 긴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은행주 터진 것처럼 이 스템 경기를 계속 해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중국과 다르게 주가도 되게 좋아요. 자, 이런 거죠. 큰 돈들이 미국이 사실 조금 불안해서 빠지고 있는 거 아시죠? 달러가 약세고 미국 주가나 증시에 좀 안 좋은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는 지금 좋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올해는 조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안 좋을 때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냥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코인도 지금 뭐 비트코인도 더 간다. 그때 보니까 온갖 또 뭐 가자 얘기 나오던데 30K 갔었죠. 27K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저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뭐 좋게 얘기한 사람이 있지만 성장 대표 뉴 에셋, 영 에셋, 어린 자산, 적은 자산을 봐서 이 나스닥과 연동이 된다 지금 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빠지고 조정받고 올라가다 부딪히니까 코인도 같이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경제 코인 경제는 지금 체계가 잘 잡히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중요한 섹터 테마인데요.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기본 포트를 가져가시는 게 맞고,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올해 돈 벌 섹터라 보십시오. LNF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안 드린 방도 있는데 언급은 드렸을 거예요. 40만 원 안착 과정이 있고, 좋은 게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금요일 날 어제 처음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지금 포스코홀딩스에도 별별 얘기 다 있죠. 부담된다, 뭐 비싸다, 언제 이거 뭐 리튬 가지고 돈 만드냐. 아니에요.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40만 안착되는 과정이고, 좋게 보시면 돼요. 이번 주에는 2차 전진에 또 수남이 나왔었죠.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DX, 인터내셔널, 포스코 뭐 별별 게 올랐다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급등됐다가 조정기에 쏠림에 좀 없어지면서 많이 떨어졌고요. 단기 수급 등락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형주 중에서 LG화학, LG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거는 우선주 있다 말씀드렸어요. 개인들의 수급도 지금 빅게임이들이 있습니다. 빅게임이들은 단순한 대중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름 선택 집중을 잘하고 있는 개미들이 있어요. 작년에 왜 대주 조건 때문에 많이 빠졌던 개인들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한 6개월 동안 12조 빠졌던 개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개미들은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기간이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는 외국인, 기준 잡아주는 외국인, 그 다음에 어떤 모멘텀이나 단타나 막 급등주 잘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만드는 거는 스마트한 빅게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세력이라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선주로 좀 들어오고, 우선주로 지금 SK화학, LG화학 같은 케이스는 민도 좀 만들었는데, LG화학 잠깐 보여드릴까요? 종목 좀 보시면서 하시죠. 제가 LG화학은 괜찮은데 뭐 조금 빠졌죠. 조금만 빠졌는데, LG화학 우선주 같은 케이스는 이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우선주도 괜찮다. 개인들이 들어오지만 이제 처음으로 쏠리는 거기 때문에 괜찮게 본다. 그래서 우선주로 본주를 조금 섞어 놓으셔도 돼요. 우선주 섞어 놓으셔야 되고, 지금 좀 빠지긴 했는데 예전 추세는 괜찮습니다. SDI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떨어지긴 했지만 빠지면 저는 오히려 괜찮게 보는 거죠. 자, 테슬라 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출렁거리고 2차 전지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올해 들었을 때 테슬라 MS를 줄 거예요. 그럼 비테슬라가 포드나 뭐 GM이나 뭐 이런 쪽에서 새롭게 다양한 모델을 상당히 많이 출시합니다. 그쪽으로 전 MS 옮겨갈 거라 저는 봐요. 중국에서 지금 그러듯이 중국의 비아디라든 이런 것들이 새롭게 엄청나게 지금 모델을 많이 내면서 테슬라 MS를 좀 잠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테슬라는 신모델 빨리 내야 돼요. 빨리 내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이래저래 좋아요, 사실은. 테슬라 잘하든 딴 애들이 비테슬라가 잘하든 어쨌든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셀과 양극재는 다 들어가게 돼 있죠.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수분 꾸준합니다. 전자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천병이라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반도체가 반등을 주고,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집니다. 수출이 좋아져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 엔비디아, 지금 보면 이제 곧 합병한다 ARM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유럽에 있는 ASML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반도체 추이를 봅니다. 제가 실적에는 전망 안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실적은 좋죠. 참 좋은 게 아니라 흑자는 보지만 그 최고 바닥을 찍었죠. 그 이후에 주가는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고, 이런 게 코스피를 받치는 안정감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는. 그래서 제가 대형주는 아직까지 추천 안 드리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한미 반도체 말씀드렸을 있을 겁니다. 예전 매수를 했던 HPSP 이런 것들은 흐름이 괜찮아요. 한미 반도체를 보시면 지금 빠지는 가운데 어제 그제 올라버렸죠. 한미 반도체, 그죠? 이런 것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HPSP 이것도 보시면 좀 계속 빠지다가 어제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반도체 대형주는 추천 안 드리더라도, 왜냐 얘들이 실적 괜찮아요. 지금 가장 기본은 어닝이라 말씀드렸는데 실적 괜찮은데 반도체가 바닥은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상방을 간다, 코스피가 상방 간다,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반도체 또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가장 안정적으로 바닥 받치는 코스피 안정감이라 보시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증권사들도 엄청나게 스트롱 바이가 많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영업 마진 상도 없잖아요. 아직 다른 나라들은, 그 다른 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에서 적자를 봐요. 내연기관에서 벌어가지고 전기차에 메꾸는 형태라고요. 근데 현대차, 기아차 수익 봅니다. 유일한 업체예요. 완성차 업체에서, 전 세계에서.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인도 같은 데 보시면
중국도 지금 물론 바닥에서 올라오지만 이 전기차나 그쪽 자동차 MS를 상당히 잘 버티고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은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보는데 상당히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섹터들이 그래 보시면 되고. 자, 로봇 AI도 한번 볼까요? 로봇 AI도 지금 은행 시즌이 아니라서 많이 빠졌습니다. 로봇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SPG도 어제 좀 떴었거든요. 제로나 떴는데 쭉 밀려버렸죠. 아직 약해요. 레인보우 우리 옛날에 투자했고 계속 보고 있는 레인보우, 이것도 사실 어제 많이 떠서 괜찮았다가 또 밀려버렸어요. 아직 은이 약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밀어주는 게 아니라 또 먹고 팔아버립니다. 단기로 계속 짧게 쭉 밀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나 이 SPG 기준으로 로봇을 보고 있는데 저는 아직 끝났다 보진 않습니다. 저점 기준 이 정도를 깨면 안 되죠. 이 사이즈 움직이면서 가격 잡아줘야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AI는 계속 지금 미중이랑 붙어서 상당히 좋은 메가 트렌드라 보는데, 뭐 구글이랑 MS 또 붙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등을 모색을 하려고 매기는 들어오는데 약해 아직까지. 이제 모아 데이터 이것도 사실 매기가 있다 들어오다가 또 밀려서 어제 좀 들어오다가 밀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AI는 테마인데, 단순 테마인데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제일 강해요. 어제 상한가 붙었었거든요. 상한가 붙고 유지되면 좋았을 텐데 붙었다 밀리면서 셀바스, 솔트룩스, 모아데이터, 코난테크 다 밀렸어요. 어쨌든 어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되게 좋은 면입니다. 그래서 얘들 테마가 살기 위해서 딴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메인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AI 기술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AI를 통한 여러 가지 컨텐츠가 저는 나온다 봅니다만은 지금 약하다 보니까 비중 많이 싣지 마시고 있는 분은 그냥 좀 홀딩만 하시고 좀 놔두시는 게 좋아요. 이러다 보면 저는 바닥에서 계속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 그때 제가 비중을 좀 변화 좀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61260 이거는 제가 환율 말씀드렸죠. 1300원대 다시 올라왔는데 어쨌든 1300 이에 있는 게 우리나라 수출이나 무역 수지나 뭐 전쟁이나 모멘텀 패권 전쟁이 다 우려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정시로 봐서 환율로 봐서 1300 이상에서는 싸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적 현상이다. 자, 그리고 중국 테마들 있죠. 중국이 지금 초치하고 우리나라 또 지금 사실 좀 있으면 방미를 하는데 윤통이나 우리 현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얻어올 게 사실 많아요. 얼마 전에 또 일본하고도 그렇게 하면서 미국 구세가 사실 맞춘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 국빈으로 사실 아주 의례적으로 받을 텐데 국빈 대접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사절단을 상당히 많이 역대로 같이 갑니다. 그런 분들이 가서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미국과의 어떤 경제적 협조, 우리가 걔들이 이제 베네핏을 주는 그런 것들 많이 얻어와야 돼요. 자동차가 이번에 사실 보정 많이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중국이랑 또 이제 적을 두다 보니까 한중 관련 정치 리스크가 계속 있습니다. 제가 중국 관련 테마는 제가 드린 적이 아직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보지만 루트로닉 같은 에스테틱, 이제 피부 레이저 쪽만 좀 보고 있는데 보통 중국이라면 화장품, 뭐 카지노, 여행, 관광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국 테마는 여전히 저는 좀 안 좋게 보수적으로 봐요. 중국이 올해 여러 가지 경기 부양, 기업 부양하지만 자기들 내수 쪽으로 돌린다고요. 밖으로 잘 안 나와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밖으로 오면은 뭐 명동 난리 나고 있지만 지금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 무역 비중 많이 줄고 있는 거 아시죠? 올해 미국이 늘고 있어요. 앞으로 뜨갈래를 보는 거지 저는 진원해를 보지 않습니다. 성장이 가장 기본이에요. 투자할 때는. 자, 그래서 중국 테마 많이 급락한 거는 우리는 상관없지만 현상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 올해 한중 정치 리스크는 꾸준히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친미랑 반미가 갈리지 않습니까? 중국이 저끼리 붙어서 브릭스 붙이는 것처럼 G7이라든지 서방 민주 쪽, 우리나라 그쪽 붙어 있는데 정치는 좀 갈리는 분위기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계속 서로 교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저희는 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곡물 인프라, 뭐 설탕 가격 때문에 갑자기 또 사료들이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많이 했던 뭐죠? 또 여러 가지 사료 곡물주들이 있는데 일시적이에요.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바로 물립니다. 오래 안 갑니다. 방산 섹터는 작년 LIG 넥스원을 작년 11월 달 그 고점이 잘 팔았어요. 팔고 2차 전지 돌렸는데 어닝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죠. 현대로템 같은 건 신고가 납니다. 그래서 방산 섹터는 제가 조금 고민이에요. 현대로템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고 지금 도로라 있는 LIG 넥스원도 상당히 괜찮고 방산이 흐름이 괜찮네, 내 말은 어닝이 붙어있네 라고 보지만
지금 러시아나 미국 또 막 난리 나죠. 러시아를 고사시키는 전략이고 중국이 들어와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한다고 프랑스에서 말하고 그러는데 올해 러시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2월 달에 발발해서 지금 1년이 훨씬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전쟁 변화, 이 안 좋게 변하는 게 아니라 혹시 휴전이나 정전 쪽으로 혹시 갈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시에도 좋은 거예요. 전 세계도 좋은 건데 그러되면 방산주 이것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좋거든요. 근데 큰 흐름상 러시아 작년에 했던 정치에 가장 안 좋았던 전쟁터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극적으로 혹시나 바뀔 수 있다. 물론 제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단 못해요. 하지만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이 또 우리나라 방산 섹터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는 보되 편입은 아직 안 하고 그냥 조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이 조금 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종목 매매 그것도 간단히 볼게요. 자, 포스코 퓨처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비용 포트에 있는데 저희가 40만 원대, 40만 원대, 37만 원대부터네요. 37만 원대부터 30% 줄여드렸어요. 줄여드렸고 지지난주에 에코프로들 위에 줄여드린 것처럼 30% 줄여서 뭘 샀느냐면 SK이노베이션. 요거 지금 빠질 때 매수를 좀 더 하라고 일부러 하라 말씀드렸고 아까 말했던 LG화학 같은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던 급등주에서 지금 덜 올랐고 셀 이쪽으로 들고 있는 회사로 좀 옮겨드렸다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진의 포트 기본 비중 조절이에요. 이거는 제가 못 드렸으니까 패스하고 자 미래나노텍도 이것도 2차 전지 리튬 관련주죠. 여전히 제가 아직 템버가 안 났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정되면서 3만원대 28,000원대 제가 일부 추매도 드렸는데 또 비빌거리죠. 비빌거리는데 이런 패턴 같아요. 이렇게 길어지진 않을 거라 저는 보는데 이때도 보면은 죽은 듯이 쭉 밀리잖아요. 난 끝났어 다 나갔어 라고 하지만 저는 나갔다 보지 않았고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죠?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지금은 빠져서 힘을 빼놓고 있지만 매수가 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죠. 제가 단기 매매할 때 항상 시간을 보잖아요. 분명히 두면 올라가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많이 물리고 소액으로 봤던 그 국전약품 같은 결국은 또 올라올 거예요. 저는 그래 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저희는 조금 더 빠르고 더 많이 갈 걸 찾아야 되는데 굳이는 많이 물려 계지 마시고 근데 있는 비중 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미래나노텍도. 자, LNF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LNF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LNF가 사실은 두 번 34만 원대 고점 돌파 시도하다가 이때 이제 EB 발행 4억 불이 아니라 5억 불로 정액됐죠. 5억 불 발행을 하고 그걸로 설비 증설, 캐파 증설하고 운영 자금으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해지로 그때 공매도를 75만 줄 때렸어요. 그때 확 빠졌죠. 그리고 어제도 올라가다가 좀 밀리긴 했어요. 어제는 자체적인 것보다는 뭐 나쁘지 않다 보는데 LNF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다가 어제 공매도를 73만 주 그저께 때렸고 어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안 좋게 때렸다기보다는 해지예요. 해지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가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가 이게 4월 초에 똑같습니다. 얘도 반도체가 그때 실적 되게 안 좋게 나왔고 요때거든요. 요때 EB 발행을 하고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외국인이 공매도를 때렸냐면 공매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때 280만 주 때렸거든요. 근데 공매도를 1000만 주 때렸어요. 4월 4일이었는데 공매도를 1000만 주 거의 8천억 때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수급이 돌아오죠. 뭐 확 사진 않지만 돌아오면서 주가 차원에서는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자리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공매도를 많이 때렸다. LNF를 지금 팔기 시작한다. 이래 보실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것도 40만 원대로 현재 주가보다 30% 할증 발행했습니다. 이번에 4월 16일, 26일 날 납입을 할 거고요. 한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주나 6주 뒤부터 얘들이 실행을 할 때 EB를 바꿀 수 있는데 그 발행되고 바꿀 수 있는 가격이 40만 원 훌쩍 넘는다고요. 그래서 LNF는 여전히 들어오는 양극재, 이제 테슬라 향안입니다. LG 엔솔이라든지 하이닉스, SK 이노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자가 상당히 다가됐고 지금 들어오는 양극재로 외국 매수가 저는 들어온다 보고 이번에 EB 발행으로 통해서 설비 증설에 대한 큰 자금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중 드린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참 이구사람 말씀드릴게요. 이구사람은 사실 제가 2차 전지에서
반도체도 안 들이고 자동차도 안 들이는데 왜 이구사업을 들였느냐? 이구산업은 사실 좀 오래된 수급 매집주입니다. 제가 오래 하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재작년 2021년 상반기에도 매매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목표방 달성할 때 이구산업으로 뭐 목표 달성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뭐 30 몇 프로 40% 내고 그랬는데, 자, 이구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리 테마예요. 구리 테마주. 뭐 일도 구리 관련 일 하지만 구리가 좋아질 때는 이구산업이랑 대창이 오릅니다. 이구산업이 지금 2021년 상반기 때 5천원 갔다가 또 4천원 3천원 갔다가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자 보시면 역사적으로 신고가 났죠. 그때 제가 신고가나고 목요일날 상 들어가기 전에 매수를 드린 겁니다. 그때 드렸다가 상 들어갔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조정받고 장이 되게 변동성 심하고 때리면서 상한가 깨졌습니다. 그죠? 상 깨지고 어제는 내가 그냥 들고 있으라 말씀드렸어요. 어제는 뭐 빠졌을 때 많이 놀라셨겠지만 서로 수급 빠진 거 없고 신고가 들어간 수급 애들이 분명히 장난감 칠 것 같다, 변동성 될 것 같다 말씀드렸고, 어제 아침에 6천원대 후반에 비중을 줄이라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상한가 좀 무리해서 들어갔다, 상따 단타를 짧게 보고 해서 딴 것도 많이 끌어서 들어갔다는 분 계셔서 어제 그저께는 쉬고 오늘 올라와서 그때 우리 7,020원이었거든요. 우리 살 때가 7,020원이었는데 6,000원대 이제 중후반, 어제 제가 6,900원대 말씀드렸습니다. 비중 많은 분은 줄이라 말씀드렸고, 그건 제가 말씀드린다고 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팔고 다시 또 뺍니다. 빼가지고 애들이 또 밑에 다시 만들 거예요. 가격을 얼마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선을 꺼놨어요. 6,000원, 5,600원, 700원대 꺼놨는데 이게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 물량대거든요. 여기서 지지가 되면 이렇게 출렁출렁 그리고 또 급을 주다가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밑에 사시란 말씀은 아닙니다. 제 필요하면 제가 사드릴게요. 하지만 개별주 비중만큼, 이 원인은 뭐냐면 중국이 성장하는 트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제도 정책적으로는 좋게 됐지만 중국 테마를 제가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중국이 어쨌든 자기들 인프라를 돌리든 자기 내수를 돌리든 중국이 살아나고 올라가면 구리 수요는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테마를 저는 좋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구리 관련해서 중국 성장의 테마, 개별 테마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비중 많이 가지지 마세요. 변동이 심한 종목입니다. 신고가 나오고 매집주긴 하지만 개별주 비중만 들고 가시고 이렇게 전략을 취해서 변동성을 대비하고 있다. 저가 매집이 들어오면 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얘기가 좀 많이 길었는데 따로따로 봐주시면 되고, 상따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상따는 당연히 급등 급락주를 잡는 겁니다. 급등을 하면 급락을 해요. 지금 보면 상따 드리고 한 10% 되면 일부 좀 팔죠. 절반을 팝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끝나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또 20% 또 튈 수 있죠. 그럼 나머지 팔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밑에서 팔면 되고, 그렇게 급등락은 단기적으로 사실 맞추기 힘들어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걔들이 빠진 것들이 끝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상한가나 밀어 올릴 만큼 에너지나 돈이 들어왔는데 뭔가 안 좋은 시장적인 리스크 때문에 다시 빼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비중 가져가지 마시고 비중을 항상 적당하게, 적당히. 그리고 손절가를 그때 드리고 있지만 기준은 뭐냐면 지지선을 제가 끊어요. 뭐 이 정도 지지가 돼야지만 가져간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냐면 지지선 깨지면 사실 파는 게 맞죠. 손절가 걸어놨기 때문에. 근데 빌빌거리다가 시간이 걸리면 안 보고 있다가 언젠가 또 올라와요. 바로 올라올 수도 있고 시간이 걸려서 올릴 수도 있고 지지선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재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냥 단순한 매수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럼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뭐 7,000원에 팔았는데 손절 쳤는데 한 6,000원까지 떨어졌어. 근데 보고 있어 보니 다시 7,000원 위로 올라갔는데 7,000원 바로는 못 잡죠. 한 7,200원, 300원 되더라도 지지선 회복됐고 매수가 다시 재유입되네. 그러면 7,000원에 팔았지만 7,500원, 7,3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따들 수급주 몰리는 변동성 많은 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산업도 개별주 비중만 딱 적당히 하시고 제가 줄여드렸잖아요. 밑에서 움직이다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밑에서 몰라요. 저점만 확실히 되면 모르겠지만 다시 기준선으로 올라가면 그때 사도 됩니다. 우리가 샀는 가격이 7,000에서 초반이잖아요. 그 위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때 사도 돼요.
왜? 확실한 매기가 들어올 때. 밑에서 무조건 싸게 산다. 우리가 보면은 빠지는 거, 신저가 나는 거, 약한 거 사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분들 많이 하셨지만 기준을 좀 바꾸시는 겁니다. 상따나 이런 정도 하시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오늘은 얘기가 조금 길어지고 했지만 뭐 나름대로 중요한 얘기였다 봅니다. 그래서 2차전지 다음 주를 좀 봐야 되긴 해요. 2차전지를 지금 개인들이 갖고 있는 에코프로를 어떻게 큰 애들이 조절할지를 봐야 됩니다. 한 번 더 겁을 줄 수도 있고요. 비빌되면 시간만 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많이 올랐던 것보다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많이 포션을 가져 있고, 나머지 이제 개별주 이 약세장일 때 그 만드는 종목을 또 찾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랬듯이 또 수익 볼 것도 살 수 있으니까 약세장이지만 너무 심리 안 좋게 보지 마시고 꾸준히 수익 지키시면서 장을 다음 주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지수 단기 바닥 정도 안 나오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